9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신장식 의원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네. 아, 한 주가 휙휙 가죠. 그렇죠. 예. 이번 주에는 심지어 인사청문회도 하나 있었잖아요. 아니 요새는 정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잠깐 쪽잠이라도 자다가 이 뉴스를 놓칠세라 계속 취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체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막 부족할 지경인데 뉴스를 취재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신장식 의원님 응원해 주시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함께 예, 응원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정가의 난리인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쭉 체크를 해봤더니 경향하고 동아는 좀 세게 쓴 것 같고요. 중앙하고 한겨레가 조금 꾸긴 것 같고, 아니 좀 작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여사님이죠. 예, 김건희 여사님 얘기를 시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요. 만약에 공천 개입이란 법률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하나는 이전에 이제 박근혜 씨 이제 탄핵될 때 실형 2년 받았거든요. 네. 공천 개입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대통령실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실형 2년 형사처벌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하나는 공천 개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니 그쪽에 대통령이 공약 다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생 토론회 쭉 했고 용인 쪽에 이시원인가요? 이원모인가? 이원모 예, 공약이랑 누구야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 가서 했던 소위 뭐 반도체 무슨 공약이 네. 99% 일치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즉 요거 그런 약속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천을 못 받아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걸 고리로 해서 민생 토론회를 그때 수없이 했고 그걸 전부 다 제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접적 탄핵 사유가 하나 된다. 예. 예. 선거에 개입했고 부인을 통해서건 본인 스스로 했건 저는 대통령이 이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이원모 요게 하나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환을 좀 보시면 됩니다. 주기환. 원래 광주 검찰청 있을 때 대통령이 수사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예, 검찰 수사관 출신. 근데 갑자기 광주시장 공천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를 하고 똑 떨어지고요. 예. 그런 다음에 갑자기 민생특보인가 이런 걸 만들어갖고 대통령실이 불러 올리죠. 아니다. 맞아. 그 다음이다. 그런 다음에 선거 때 총선 때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원래 앞순위를 주려고 대통령실에서는 엄청 신경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알려져 있는 바잖아요. 그게 잘 안 돼서 잘 안 됐어요.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비례 공천과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후순위 받았다고 해서 이 주기환 씨가 번호를 반납해버려요. 나 안 해. 예. 근데 나 안 해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실에 민생특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대통령실로 데리고 옵니다. 없던 자리를. 예.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네. 왜 주기환한테 내 수사관이었던 주기환한테 왜 앞번호를 안 주냐라고 쌩 난리를 친 거죠. 대통령이 아주 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솔직히. 그래놓고 주기환 씨를 최근에 어디를 보내느냐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공사로 보냅니다. 유암코가 어떤 곳이냐 하면 연합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시중은행에서 부실채권이나 이런 자산관리하려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알짜입니다. 여기에 상임감사로 갔는데 연봉이 3억이에요. 그 유명한 연봉이 3억. 연봉 3억. 유암코에 근데 지금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취재한 걸 보니까 유암코 사장이 도이치모터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뭐냐 이거. 네, 그러니까 유암코가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부실 자산이 많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시중은행에서 부실 채권이나 부실 자산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싼 값에 다시 파는 거예요.
딴 데로 팔아요. 예. 그럼 그 싼 값에 사서 예. 그거를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아하. 그런 싼 물건들을 예. 은행에서 부실 자산으로 이렇게 통보된 예. 분류된 싼 물건들을 자산관리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연합자산관리공사라는 유암코라는 데가 또 있어요. 잘 모르죠. 잘 몰랐어요. 이건 신도 모르는 직장이죠. 신이 내린 직장 정도가 아니라 신도 모르는 직장인데 대단하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가 가 있고요. 예. 여기에 주기한 씨가 갔어요. 예. 이것도 뭐냐 하면 대통령이 실은 직접적으로 총선 공천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 부리고 끝까지 챙기는 겁니다. 네. 뒤끝이 여러모로 장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뭐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네. 어제 의혹이 드네요. 예, 엊그제 이제 김웅 전 의원이 네. 그 이야기 방송에 라디오 나와서 이야기 CBS? 하시던데 CBS 그 한판 승부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알려진 얘기다. 다 알려진 얘기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외국에 나가 있어라. 라는 것도 있지만 네. 실은 선거에 자꾸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래선 안 된다. 더 큰일 난다.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그러니 나가 있어라. 외국에 나가 있어라. 그때 김웅 전 의원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본인은 공천 못 받았잖아. 그렇죠. 아니 종파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물론 이제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그런 일 없고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다 조작이고 소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따봉 이모티콘 정도는 받았지만 다른 문자는 일체 없다. 다 허구다. 그게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론권 차원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저는 캡처 따봉도 없고 그 뭐 텔레그램으로 캡처된 게 있다. 이게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나 뭐 장성철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없으니까. 네.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상황상. 보세요. 그때 막 엄청나게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 중진들을 영남 지역에서 소위 험지로 밀어내고 험지 출마. 그 괜찮은 자리에 소위 윤석열 키즈 내지는 대통령실에 몇몇 사람들을 꽂으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똑같이 김해을로 간 사람이 누구냐? 조혜진 의원이에요. 조혜진 의원이 엄청 가기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반발했고 가기 싫어했고 밀리고 등 떠밀려서 가서 떨어졌잖아요. 가서도 뭐 사무실도 못 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당원들이 당신 왜 왔냐 남의 동네에서 왜 왔냐 이래서 비난이 폭주한다고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혜진 의원은 압력에 떠밀려서 결국은 자기 지역구 3선인가 4선 했던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그쪽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간 것도 창원 의창에 가는 것도 희한한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에 맞습니다. 100% 당선되는 자리였다고 그 당시에. 근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그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고 경기도지사 출마했었고 또 고향에서 3선을 했죠. 4선인가를 했어요. 비례 한번 하고 비례하고 3선을 했어요. 비례 한 번 그다음에 지역구 3선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랬던 양반이 갑자기 창원 의창으로 갔어. 고향도 거기도 아니야. 마산에서 아마 학교를 다니긴 했나 할 때 창녕인가 그쪽이 고향이실 거예요. 고향은 거창입니다. 거창 그래. 창녕이란다. 거창이에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서 도대체 뭔 힘이 있어서 뭔 끈이 있어서 그 꽃보지 그 땅 좋은 데를 가냐.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언니 동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사님이랑.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언니 공천. 언니 동생. 언니 동생 김씨인데 한다는 거 굉장히 아니에요. 희귀한 김씨래요. 둘 다 희귀한 김씨라서 언니 동생에서 거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분도 충성을 다했거든. 그 노량진 가서 수조똥물 바닷물 막 벌컥벌컥 드셨잖아. 똥은 아니고 수존물. 아니 그러니까 저희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그 물고기들이 다 똥 싸는데라고. 그래서 물고기 똥. 물고기. 전 뭐 사람이 비하하려고 했던 게 사람 게 아니고 수조에는 물고기들이 사니까. 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거기가 물고기들의 삼터예요. 거기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고 했던 분이세요. 7번인가 8번 마시고. 아주 그냥 그랬던 분이 갑자기
김해로 간다. 그리고 자기가 중진이 뭐 이렇게 간다. 이거는 일반적인 정치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밀린 거예요. 네. 근데 밀렸는데 논란이 많았어요. 예, 요 네. 부분이 중요하죠. 예. 조혜진 의원처럼 반발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지 네. 않았어요. 예. 왜? 공천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근데 알려진 걸로는 그런데 물밑에서는 뚜껑이 상당히 열려서 그랬을 수 기자회견 있죠.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컷오프까지 됐었잖아요. 그렇죠. 컷오프 되면서부터 이분이 뚜껑이 열려도 그렇죠. 보통 열렸던 게 아니고 그때 소위 A, B라고 지금 A 의원, B 의원 뭐 B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는데 A 의원, B 의원에게 그 열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신당 공천을 타진했다라고 네. 하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 계속 나오고 언론 보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타진했다. 그 얼마나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어제 그게 딱 까지니까 네. 어제 보도가 되니까 어제부터 보도된 거죠. 맞죠? 네. 어제 네. 새벽 6시에 첫 보도가 정말 많으니까 보도가 많으니까 어제인지 그제인지 헷갈려요. 그래 나오니까 갑자기 딱 잡아 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정치 논리상.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여간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걸로 촉발돼서 만약에 진짜 국정농단의 흔적들이 다량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경랑 속으로. 자, 아까 그 경랑 속으로 가죠. 예. 탄핵 사유가 하나는 그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했느냐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박근혜 씨가 탄핵될 때 형사 재판이 완결된 게 있었느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됐어요. 탄핵 사유는 헌법 중대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시까지를 놓고 보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에요. 근데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뭘로 탄핵된 거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네. 헌법 위반인데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서원 씨.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라 의지 자체가 없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거든요. 따라서 최서원 씨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때 그것도 사실 사소해. 뭐냐면 연설문 바깥으로 미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첨삭하고 이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다라고 한 굉장히 중요한 논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김건희 씨를 선출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씨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자 대통령이 공약해 줄 거야. 그리고 이원모 난 거기가 키포인트라고 봐요. 이원모 공약이 99%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대통령실로 가지 않았어요? 네. 거기가 있는 거지. 딱딱 틀어막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영선의 입을 막으려면 이 뉴스가 나오는 거를 막으려고 했으면 김영선도 대통령실로 불렀어야지. 아니면 공공기관 뭐 해두든지. 아직 지금도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많아요. 아직도 총선 당시에 한 70개에서 90개 정도 공공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기환 씨한테 유한코 감사 자리도 보낸 거예요. 사실 여기는 공공기관도 아닌데 은행들이 그 연합해가지고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냥 여튼 낙하산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가릴 거 없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막 보내고 있는 건데 아직도 꽤 비어 있어요. 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반발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굉장히 주목된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개혁신당 입당 타진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라고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얘기해도 되네 이제 그러면 난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오늘 아침 그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A는 이준석이라고 김태현이 말했다. 푸른범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 사실 그런 것인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이준석 의원이 한두 마디 캡처본을 보기는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관련해서 이 공천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 의사를 타진했으나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김영선 의원의 재배치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동아일보에는 이 얘기를 하고요. 경향신문에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시 김영선 의원의 재배치 요청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도 컷오프를 면할 수 없어서 수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복잡한. 이거는 지금 윤한 갈등이죠. 그렇습니다. 윤한 맞습니다. 갈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주기한 얘기도 말씀드렸듯이 주기한 앞번호 배치하라고 했잖아. 왜 앞번호 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번호 배치가 안 됐어. 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놈 봐라 주기한 너 내 옆으로 와. 내가 끝까지 챙겨줄게. 대통령이 없던 자리 대통령실 없던 자리 해놓고 그러다가 지금 쓱 유암코에다가 상임감사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서 당시에 공천을 놓고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당의 해명이 약간 뉘앙스가 희한합니다. 당의 해명은 지금 그 익명을 해서 뭐 공천에서 애초에 탈락이다. 애초에 컷오프였다. 그래서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았다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한 바가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천하지 않았다예요. 네네네. 자, 잠시만요. 저희 제작팀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A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A 의원이 누구다 이런 얘기는 한 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냥 한 바가 없고 그 취재 뉴스 토마토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군지 아직 모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을 만난 적은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그런 것 같으네요. 동아일보 맥락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을 주의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상황이면 이게 특검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냐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지금 특검 내용은 김건희 특검에 이거 수사 범위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포함한 이 공천 개입을 포함한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특검법에도 김건희 특검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도 제출을 했으니까 엄청 센 특검을 제출을 했는데 심지어 우리 특검법에는 수사 범위 안에 어제 감사원이 인정한 불법 관저 증축 개축 사우나하고 드레스룸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장소 있어요.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 못한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장소가 없어서 제2부속실 설치를 못한다고 했고 부분하세요. 관저에는 사우나실하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불법 증개축했고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늦추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가지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특검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수사 대상을 콕 찍어서 떠내도 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수사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이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는 보통 양당이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법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청문회거든요. 법사위 같은 데서 청문회 하면 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 부르고 증인 선서하게 해서 거짓말하면은 다 처벌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특검법은 계속해서 가야 되죠. 근데 저는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첫 번째는 10월 재보선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 4월 재보선입니다. 4월 재보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월 재보선과 4월 재보선에서 네. 지금 10월 재보선이 갑자기 판이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예. 있기 때문에 5군데란 말이에요. 예. 큰 걸로 보자면 예. 5대0을 만든다. 5대0. 네, 5대0. 5대0? 5대0 라이브? 네, 그러니까 JTBC 5대0 라이브가 5대0 기자 굉장히 예. 방송 잘하시던데. 여튼 5대 빵. 예. 예. 5대 빵을 만든다. 예.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 거냐. 큰일 났다. 이 선거에서 만약 더군다나 부산 금정이나 네. 강화가 뚫린다. 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의 기초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 전부 다 호떡집에 불납니다. 그렇겠죠. 누구 책임이냐? 네.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놓고 네. 일대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앞으로 공천할 거 아니거든요. 네네. 지방선거 대통령이 공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니 안 했니라는 가운데서 네. 5대빵을 만든다. 여기서 5대빵이 아니라 뭐 3대2나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달에는 네. 천안시장 선거 등등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네. 그러니까 야권 전체가 크게 이기느냐. 예. 5대빵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 이겨내냐 하면 국민의힘의 내부 정치적 갈등은 정점으로서 치달아 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되면 저는 통과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외치는 것만큼이나 5대빵으로 이기기 위한 노력을 야권 전체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께서 쫙 정치 그 일정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도 다짐을 해야 되겠구나. 네네. 다시 또 그 복판으로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또 시민들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하고 부산 금정하고 강화가 뭐 지금도 댓글 보면 부산 강화 절대 안 바뀐다. 특히 물론 그렇습니다. 네, 강화도는 그러네요. 가면 접경 지역이라 막 방송 나오고 그래요. 네네. 저도 강화 가봤는데. 예. 이 막 접경 이제 철책 통과해서 안으로 마을에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예. 막 그러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9명인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었고 무소속 1명 있고 민주당 1명이에요. 국민의힘의 강화군수 14명이 지금 경선 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14명. 예. 예비 후보로 9명인가 뭐 등록했다고 하여튼간에 9명. 하여튼간에 예. 십수명이 어쨌든 예. 뛰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반드시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다자구도가 될 것이다. 100% 된다. 네, 다자구도에서 예. 저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안타깝게도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강화 쪽에. 그리고 뭐 더 발굴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예. 하지 말고 거기는 민주당 화끈하게 밀자.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우리가 이 국민들의 네. 우리 사실 그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지인 그렇습니다. 찾기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온 국민이 나서서 지인 찾기 저는 했습니다. 진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뛰면서 지방자치단체 유일하게 강서구청장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 선거에서 그렇게 전 국민이 국민의힘은 거기 지도부가 상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졌습니다. 진짜 이거는 국민의힘 정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민의 힘으로 돌파해낸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강화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하고 금정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하고 조국혁신당 민주당 강화에서 확실히 민주당을 밀고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에서는 저희 단일화 제안했거든요. 네. 단일화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시너지를 쫙 모아가지고 부산 금정도 전 국민이 연구자 찾기 해서 쭉 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워낙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정 같은 경우 8번 선거에서 단 한 번 야당이 됐어요. 지금의 소위 진보 개혁 진영이 됐거든요. 딱 한 번. 네. 근데 그 딱 한 번의 기적이 이번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그렇죠. 또 지난 총선에 비해서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는 저력을 보였을 때 네. 똑같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못 나오신다면서요? 예, 목요일 날. 이제 다음 주부터 목요일로 해야 되는데 이유가 월세방을 얻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곡성에 내려가서
곡성사랑. 저희 의원실의 예. 이번 추석 선물은 네. 곡성 멜론입니다. 곡성 멜론. 곡성 멜론이 그렇게 맛있다고 예,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막 댓글에 많이 달아주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보거든요. 그 뭐 박지원 의원께서도 엊그제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뭐 민주당과 그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고 금정하고 강화에서는 힘을 모아서 승리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당이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조의원의 혁신 교육은 네. 계속돼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에도 지금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 박지원 의원께서도 뭐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금정하고 여기에서는 야권이 힘 모아서 승리해야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니네 하지마 네. 했는데 아니 저한테 그랬거든요. 불합화식으로 교섭단 뭐죠 교섭단체? 10명으로 낮추는 거. 그거 찬성. 예, 그건 찬성. 그런데 그 호남 가서 경쟁하는 것은 반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바뀌었군요. 지금, 예, 어제 네. 인터뷰에서 네. 좀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체전과 개인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궁에서 단체전 할 때는 예. 김재덕 선수, 이우석 선수 그다음에 김우진 선수 셋이서 네. 내가 첫 발 쏠 때 바람 방향 이래요. 그러니까 6시 방향, 9시 방향 서로 예. 도와주고 막 화이팅 김재덕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국민의힘과 싸우고 5대빵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단체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야 단체전에 방해되니까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중에서 한 명만 출전해. 개인전에는 예. 우리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던 협회가 있어요. 옛날 빙상협회. 예, 맞아요. 예. 밀어주기. 예, 그래서 안에서 오히려 단체전에서 팀워크를 해쳤습니다. 해쳤어요. 너는 뭔데? 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열되고 빙상협회 굉장히 일도 많고 뭐 러시아로 귀화하고 별별 일 다 생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빙상협회가 될 것이냐 양궁협회가 될 것이냐. 호남에서는 개인전. 네. 그다음에 금정 강화 서울시장 선거는 단체전. 예. 그래서 5대0으로 그래서 양궁이 어휴. 남녀 혼성 다 단체전 개인전 해서 5대0으로 금메달 5개 땄잖아요. 예. 5대0을 하자. 5대빵을 하자. 예. 지금 5대빵을 하자.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선택은 빙상이냐 양궁이냐. 예. 빙상으로 갈 거, 빙상의 길이냐 양궁의 길이냐. 이거 좀 진지하게 지지자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벌써 10,000명이 넘는 분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 잘 생각을 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곡성 가셨는데 분위기는 좀 어때요? 곡성 사람들. 곡성 사람들. 예. 일단 왜 왔냐 이런 분위기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네. 조국혁신당 되나? 될 수 있나? 여기는 민주당 텃밭인데. 예. 근데 이제 또 조국 대표님을 이게 딱 뵙고 네. 만나고 영광에서도 그렇고 곡성에서도 그렇고 예. 어르신들이 안아줘요. 조국 대표님을 좋아하고 팬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 중에서는 네. 조 대표를 안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알아줘서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본인들이 서초동 집회 갈 때 그 차 대절해서 서초동 집회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영광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안아줘요. 그리고 노인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네네네. 진짜 조국혁신당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거냐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 또 본인도 물어보셨대. 그 노인 회원분들한테. 근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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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조국당은 뭐 이렇게 고마 치아라마. 아니 근데 그렇게 딱 말씀하시다가 노인 회장님이 살려야지. 예. 그래서 살려야지 하셔서 제가 저 마음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었고 나도 저 마음 덕에 국회의원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노인 회장님한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곡성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박웅두도 살려주세요. 그럼 네. 박웅두가 곡성 살릴 겁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곡성에서는 민주당 이외에 다른 당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소속은 뭐 당선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이번 선거는 이제 영광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예, 무소속 된 거고 그다음에 곡성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분이 군수 선거에서 했다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낙선을 이제 재선거가 이제 벌어진 거라서 지금 여기서는 페어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영광 곡성은 또 이제 말하자면 바뀌지 않으니까 영광 곡성 분들이 호남 정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서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호남 정치가 혁신돼야 제2의 DJ가 나올 수 있다. 부산 가면 부산 정치가 혁신되어야 제2의 노무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바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가 또 진행이 되니까 각자 지지자분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응원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청탁금지법 뇌물 수사심의위원회요? 저는 이거는 결론이 이미 정해졌어요. 결론이 정해지게 틀을 잡았죠. 자, 수사심의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본 분이 아닙니다. 한나절 와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설명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검사는 무혐의 처분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무혐의 얘기만 듣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최재형 목사가 내가 가겠다. 나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데 진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한나절 들어가서 검사 얘기, 무혐의 얘기만 주야장천 듣고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자료를 그렇잖아요. 빵을 만들 재료를 밀가루 뭐 이런 것만 주고 자 밥을 지어봐 하면 밥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빵 만드는 거예요. 맞죠. 지금 이거는 지금 빵 만들 재료만 주고 무혐의 재료만 주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혐의가 나오지.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거고 빵 재료 밀가루 있으면 빵 만들고 쌀이 있어야 밥을 짓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오늘 뭐 언론 보니까 67%가 결론이 검찰의 결론과 달랐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번 건은 밀가루만 주고 밥 지을 걸 기대하는 거, 밥 차려질 걸 기대하는 건 저는 별로. 오판이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의료 대란이에요. 어제 사실은 저는 이뇨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 보고 정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이 청렴 지수가 추락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본인 해명에 따르면 그게 뭐 수술을 청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병원 좀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라고 제안을 했지만 수많은 기자들이 르포를 통해서 쓴 것은 현장은 지금 아비규환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국회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어제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사회적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의사, 국회, 정 다 이렇게 모여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귀에다가 뭘 박아 놓으셨는지 안 듣잖아. 안 듣죠. 이게 지금 딱 그거잖아요. 의료판 대파 사태 875원. 그렇죠. 의료판 대파 사태다. 의료판 대파 사태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대파가 875원이라는 게 아이고 대통령 왔으니까 뭐 좀 비유 좀 맞추려고 했나 보다까지도 100번 양보하면 사람들이 조금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875원 합리적이네 이 가격이. 여기에서 맛이 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서 이거를 좀 무마하겠다고 해서 뭐 장관과 비서진이 가가지고 왜 이게 875원이 합리적인지를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따위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구나. 첫 번째. 현실을 모르면 개선할 방안이 나올 수가 없죠. 또는 현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현실을 모른 척 하는구나. 아닌 척 모른 척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의료판 대파 사태잖아요. 아이 뭐 기자들한테 오히려 윽박지른 거 아닙니까? 야, 너 가봐. 네, 좀 가봐. 그럼 가봐. 신문 좀 봐. 잘 돌아가고 있어. 네, 도대체 무슨 문제야. 신문을 보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은? 네. 조중동도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신문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계 아니 참 종교계에 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튜브를 김장한 목사한테 대통령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예요. 와, 저는 중앙일보 내가 매일 보는데 왜 그걸 못 봤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 종교계에도 예.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한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윤 대통령이 김장한 목사에게 예. 중앙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또 김성애 의원이 그 얘기를 예. 해가지고 일대 네. 혼란이 일대 격전이 한번 벌어졌죠. 벌어졌어요. 예. 예. 권영진 의원이 내가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해봤는데 그런 유튜브 받은 적 없대 뭐 이러고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으니까 기사를 확인하세요 뭐 이러고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정말 근데 답이 안 나온다. 안창호 우리가 좀 이따가 국가위원장 네네네. 얘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의료판 대파 사태로 대통령이 막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미디어도 예컨대 그거 유튜브만 보시고 판단을 하면 그런 거 돌려보고 보내고 아이고 주고받기 대통령이 참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나라가 전 존립에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보면은 그 국가 기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 명예회복을 내세운 김형석. 네. 손배폭탄이 가족을 해체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손배폭탄으로 괴롭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동부 장관 김문수 노동자들을.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난 20여 년간 DJ 때부터 쌓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것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지질학자들의 일관된 45억 년에서 50억 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아니, 저는 그게 정말 놀랐어요. 네,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동성애는 질병입니까? 답을 안 해요. 그래서 WHO에서 1990년 5월 17일 날 질병 분류 코드에서 다 빼라고 했고 어느 정신과 의사들도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네.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환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질병이니까 치료해서 너를 바꾸겠다. 여성을 남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성적 지향을 바꾸겠다. 전환 치료. 그것도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질병이니까 이 트랜스젠더도 이제 치료를 하겠다. 근데 전환 치료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WHO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신병원 의사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네. 그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매우 비겁해요. 대통령 얘기만 그렇게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시는 분이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네.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진화론도 시어리가 아니라 신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다. 창조론도 신념이고 진화론도 신념이니까 그 신념에 대해서 가르칠 거면 다 가르쳐야 된다. 이분이 헌법재판관 했던 분 아닌가요? 했었어요.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으로 아마 거의 최초로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좀 문제가 됐어요. 검사 출신이 때려잡던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하여튼간에 근데 왜 도대체 안창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힐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2030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 국정 지지율 20%를 방어해야 된다. 그다음에 30%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근데 1차는 20%를 방어하는 거예요. 20%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선택을 한 거냐면 아스팔트 보수, 극우 기독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안창호 그 후보에 대해서 구글 트렌드 검색하면
좋아요, 뭐 화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쭉 검색을 하면 30% 이상이 좋아요예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그리고 저희 방으로도 굉장히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기독교 쪽. 기독교 쪽에서. 예. 그러니까 극우 보수 기독교를 예. 한 축, 그 다음에 아스팔트 보수를 한 축. 예. 그래서 김문수, 예. 안창호 여기가 20% 저지선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야 오늘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어떻게 나올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 윤 대통령을 떠받치는 핵심 코 지지자가 있으니 그게 기독교 보수와 아스팔트 보수다. 거기를 설정을 한 거죠. 예. 여기까지 떠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떠나면 20%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네. 예. 그렇게 추정하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돼요. 김문수와 안창호, 김영석이 해석이 안 해석할 돼요. 수가 없다. 해석이 안 돼요. 예. 왜 했을까? 예. 왜 했을까라고 그렇죠. 하면 그 아스팔트 그래서 그 논리라면 아마 만약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 이건 뭐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광훈 목사를 국무총리로 앉히면은 완성일 것이다. 진짜요? 설마. 그건 이제 청문회 때 못해요. 청문회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국회 과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한덕수 총리는 원래 총선 끝나고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하고 계시죠. 그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 언제까지 하는 거냐 했더니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할 거다. 사표 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가 아니라 국회로 통과할 사람이 없잖아. 예. 근데 최근에 또 제가 또 뭐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또 정치권에 떠도는 희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취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기로 궁금합니다. 하고요. 예. 하여간 지금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도 조금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그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당 내부의 반대로 방침이 변경이 됐고 30분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취소가 됐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원내 지도부에서 실제로 뭐 추진을 했다가 안 됐다. 이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의견이 좀 뭐 갈려 있기는 했습니다. 그 청문회 끝나고 나서 늦게 끝나가지고 저녁 식사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의견이 조금 하나는 부적격 의견을 국회 기록에 남기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냥 불채택하자. 채택하지 마요. 경각.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불채택했던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김문수 같은 경우도 불채택했고 했으니까 이진숙 뭐 다 불채택했으니까요. 불채택하는 것을 통해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적격 사유를 적시하는 것을 할 경우 오히려 또 그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적 반발 그걸 노리고 안창호를 임명한 보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정무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실은 당일날까지는 부적격 사유를 적시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 사람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는 분. 이 진화론이 시어리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요? 라고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유정 의원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성교육을 그러면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해보세요. 저한테 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뭘 알겠어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부모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성교육할 거예요? 애들이 알려줘요. 엄마 딥페이크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들이 알려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가정에서 해야 되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야. 존 스튜어트 밀이 몇 세기 사람입니까? 16세기예요? 17세기예요? 찾아봐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18세기인가? 17세기쯤 되나? 하여튼 존 스튜어트 밀이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고 그것을 학교 교육은 보완하는 거다. 그래서 성교육도 가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적격 사유를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소집을 한다라는 것은 원내대표단에서는 부적격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소집
된 10시 45분 전에 한 10시 30분경, 뭐 10시 15분경인가, 뭐 그때쯤 네. 소집하지 않는다, 회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빌미를 주지 않겠다 내지는 그다음에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적격을 조금 더 부각시키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물론 이해하는 바도 있지만 그럼 저는 저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1시 40분에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예. 1806년 19세기 사람인 것으로. 네, 19세기. 1806년.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네. 안창호 후보자 때문에 존 스튜어트 밀이 언제 태어났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방송이 됐습니다. 예, 참 답답한. 얼마나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게 상식을 배반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벽 보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하고 함께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걸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분은 뭐 곧 임명이 되시겠죠? 임명이 되죠. 오늘 아마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임명. 네, 오늘이 6일인가요? 오늘 6일이죠. 예. 오늘 제가 날짜를 5일을 기한으로 해서 6일입니다. 빨리 청문 보고서 보내달라고 대통령실에서 하루 기한. 보통 이 청문 보고서 한 일주일씩 기한 주고 하거든. 네네. 근데 하루 기한 주고 빨리 해달라. 그건 그냥 안 오면 니들 어차피 뭐 부적격 하거나 아니면 불채택 할 거 아니야 청문 보고서. 그럼 난 그냥 빨리 할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상관에 오늘 임명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저 인권위 직원분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권위 안에서 또 지금 벌써부터 뭐 시위들이 있고 지금 도처에 시위들이 생기고 있어요. 독립기념관 앞에서는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지금 집회 시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권위원회 이렇게 되면 하게 되겠죠. 노동부 앞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방통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태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왔어요. 아니 너무 이게 불교계가 반대하는구나. 서울을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수준을 넘어서. 그렇겠네. 그러니까. 불교계가 반대하고 있구나. 지금 도처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오히려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더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협치하고 어떤 걸 좀 하면 좋겠냐라고 의견도 듣고 이러면서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역대 대통령 그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87년 요랑쟁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만 국회 개원식조차 가지 않으면서 삼권 분립도 무시하거나 그냥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퇴임 후에 가실 사저 경호 시절은 왜 이렇게 140억이나 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설명은 서울에 거나 뭐 경기도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 라고 하는데 따라서 저 140억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실제 경기도나 이런데 경기도나 서울에 사저가 생기면 저거보다 돈 더 들어갈 거예요. 너무 땅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그다음에 짓다 보면 조금씩 늘거든. 그렇죠. 어차피 조금씩 늘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들어갈 거고. 근데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는 아니 지금 청와대에도 100억 이상 돈 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러니까 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못 돌아가게 아예 다 개조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자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이 아니 이미 쓰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상춘제에서 생파도 하고. 공간이 모자라서 제2부속실도 못 만드는 그 협소한데 왜 계속 계셔야 되냐고. 그렇죠. 공간이 부족해서 제2부속실을 못 만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다시 갈 수 있죠. 근데 관뚜껑에 못을 받겠다. 그래서 아예 대통령실 기능을 못하게 대통령이 앞으로 아무도 청와대 가지 마. 못 가게 만들려고 그럼 돈을 100억 이상을 더 쓴다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뭐 원래 대통령 영부인께서 미술관 뭐 복합문화공간 어쩌고 저쩌고 막 했잖아요.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지금 상춘제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계속해서 국빈 만찬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가 자기 생일 파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상춘제 쓰죠. 영빈관 쓰죠.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곳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만 안 자는 거야. 보면. 잠만 지금 한남동에서 주무시고 행사는 다양한 곳에서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사저에다가
사저 경호 아니에요? 경호? 그렇죠. 경호만? 경호 시설. 예, 이게 사저도 아니에요. 경호 사저 시설. 경호 시설. 예, 경호 사저는 뭐 시설에만 본인 돈으로 있어요. 사야 되는 거니까. 예. 내곡동 특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내곡동 사저 예. 하면서 특검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모릅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의원님, 대통령이 국민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건전재정 얘기하면서 자기와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 겁니까? 특활비, 예비비 엄청나게 갖다 쓰고 있거든요. 예. 특히 예비비는 예비비는 준비해뒀다가 네. 불효불급한 사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네. 했지만 불효불급한 사업을 갖다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청와대 대통령실 예산, 관저 예산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박아놨다가 나중에 쓰고 보고하는, 이게 이제 지금 결산 과정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대통령실하고 관저를 이전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네.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 아니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496억 이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갔지, 승인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때 네. 왜 승인 안 해주냐고 온갖 땡깡은 다 부리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목리 부리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 짜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했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안 했다 칩시다. 네. 그럼 안 갔나? 그러니까요. 그런 상관없죠. 상관없이 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런 궤변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다. 예. 그러니까 설명도 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합리적이어야죠. 이 정부는 좀 그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게,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대통령이 과연 옳은가?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국민 돈으로 지금 뭐 자기 뭐 아니라고 하지만 해외 순방 그렇게 다니면서 119대 29 부산 엑스포 그런 참담한 결과 만들고, 뭐 성과가 있어야 될 거야. 돈을 썼으면 그에 부응하는 뭐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게 더 큰 없어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제가 아는 바, 제가 확인한 바, 재벌 대기업들은 사우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참나. 야, 니네 회장님 요새 고생한다 하고 이제 저도 친구나 친구들한테. 후배들이나 그쪽에 이제 대관이나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유, 니네 회장님 고생이시네. 그 돌아다니시고 같이 대통령이랑 같이. 그랬더니 네. 아, 본지는 사우디가 있어요. 우리 회사 본지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왜? 거기는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그 합자회사를 만들든지 공동 투자를 해서 사우디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있어야 그걸 준다는 회사를 거예요. 운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야 그 엑스포 할 때 거기에 후원도 협찬이나 이런 거라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지는 사우디에 본지는 그 회사의 본지는 진을 치고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설립하고 선대고. 이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 기업들은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끄집고 왜 뒤에서 다니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떡볶이 먹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끄집고 다니니까. 대통령이 와라 하니까 안 갈 수는 안 갈 수는 없고. 없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그거 뭐 다 돌아다니고 파리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재벌들을 데리고 다니느냐. 첫 번째가 가오고 두 번째가 술이에요. 술? 거기 나가서 밤에 무조건 재벌 총수들 불러서 술 마신답니다. 전해들은 밥니다. 국내에서 먹을 때는 보는 눈이 많잖아. 근데 파리에 가서도 그 식당 그 2층 다 빌려가지고 누구는 뭐 업혀 나왔다 뭐 이런 게 엘리베이터 안이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취재가 돼서 그렇지. 취재가 안 된 해외 순방 자리에서 매일 저녁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때 매일 뭐 술 파티를 한 거예요. 카페에 가서 뭐 술 마시고 했다가 언론에 잡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호도 뭐 그런 게 다 노출이 되고 국내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주로 대통령실에서 그 번개 모임을 하면서 술을 드신다는 썰이 있어요. 관저 썰이 있죠. 아니, 관저가 아니래. 대통령실이래요? 대통령실이란 썰입니다. 이건 그냥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썰입니다. 확인 아닙니다. 확인
아니고요. 고발하지 마세요. 뭐 그런 썰이 있어요. 저도 뭐 안 믿습니다. 확인한 거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의료 공백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시겠어요. 자신만의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월드 안에서 고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저에서는 이렇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못 마시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을 통해서 술도 줄이시고 경로도 줄이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 아니 뭐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참 이게 어퍼컷 정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다 생각됩니다. 아이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주는 조금 삼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정말 잘 그건 어떻게 보세요? 1급 비서관들을 다 배치하는 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그분들이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발상을 할까? 현장을 전 안 가본 게 분명하다. 저도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응급실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난리잖아요. 난리죠.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응급실은 전쟁터예요.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은 더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뭐 같은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빅4 병원은 진짜 계속 앰뷸런스 들어오고 앰뷸런스 대기에 있고 그 안에가 난장판입니다. 정신 없어요. 근데 1급 비서관이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전 받으려고? 거기서? 아니 근데 의전을 안 할 수도 없어. 어디 앉아 계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1급이 온다는데. 책상은 줘야 되잖아. 책상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앉아 계셔야지 설계 할 수는 없잖아요. 물하고 물컵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민폐입니까? 대통령실 1급인데. 1급 비서관이 현장에 없어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보입니까? 그냥 생색도 아니 왜냐하면 군의관 보냈더니 응급의료 군의관들은 인턴급이잖아요.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료학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100이라면 군의관들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은 1, 2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해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1, 2 군의관들이 겨우. 배치를 했는데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이게 안 돼서 군의관들 부대 복귀하고 업무 복귀했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 돌아갔어. 할 일이 없습니다. 군의관들이 얘기했어요. 저희 응급실 고지받은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차트도 못 쓰고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 데리고 안 되니까 그냥 복귀시켜라 해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듣다 보면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캄다운을 계속 해야 되는데 대파. 정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의료판 대파 사태는 속만 상했는데 이건 사람이 죽는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 속보 나왔습니다. 오전 9시 54분 KBS 속보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렇게 올라탄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상징이 뭐냐면 박민수 차관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가 친한도 비한도 전부 박민수 차관 경질하자. 동시 제기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대통령을 경질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죽으라는 거거든. 박민수 차관 보고. 네가 가라 하와이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고. 비서관을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음에 변화의 대통령의 태도가 살짝 변할 수 있는 포석을 까는 것일 수 있어요. 직접 우리 비서관들한테 보니 뭐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포석을 깔 수는 있는 거예요. 뭐 또 이제 거꾸로 메타버스 세계에 가면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가면 비서관들도 고생은 하지만 가서 보고를 받아보니 멈출 수 없는 의료개혁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의료개혁은 방향은 옳고 이것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의료개혁 다 바라죠.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를 쭉 분석을 해보면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 국민들 60-70% 찬성.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대응하는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평가하냐. 부정평가 60-70%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정원은 늘리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의료 변화, 인구 고령화에
그 대응하는 건 맞지만 예. 지금 이게 사람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요. 그 대학생이 그 어디입니까? 저 광주인가? 어디에서 대학생이 지금 심정지 100m 앞에 응급실이 있었는데 의식불명 상황이고요. 네네. 부산에서 노동자 한 분 응급실 못 가서 흉부외과 네. 의사 없어가지고 사망했고요. 청주에서 버스 다친 70대에도 어쨌든 끝내 수술병원을 찾아서 이분은 구사일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이 지금 끊이지가 않습니다. 끊이지가 않아. 전화할 수 있으면 오지 말아라. 응급실 박민수가 한 얘기. 정말 와, 피가 많이 나도 전화했으면 경증이야.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응급실 오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의식이 있으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5년 전에 이 만성 심근경색이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은 딱 하면은 바로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천천히 진행되는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어머니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도 갔었어. 근데 이거를 큰 병원에 이거 우리는 진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 네. 가셔서 거기서 쫙 진단을 해보고 응급실 통해서 가셔서 진단을 해보고 그 어머니 걸어 들어가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네. 근데 이게 천천히 오는 심근경색이다. 급성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수술 시간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단 이걸 그다음에 이게 스텐트부터 박아야 되는 스텐트부터 네. 뚫린 거 뚫고 스텐트부터 빨리 응급 수술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미 만성으로 심근경색이 진행되면서 네. 이 심장 근육이 죽은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떼내고 패치를 붙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급하게 해야 되는. 그거는 또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수술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맞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차 타고 정신 똑바로 있는 채로 충북대병원 응급실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스텐트 박아야 돼. 해서 응급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응급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정신없이 저도 이제 내려가서 갔던 건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어떻게 의식이 있으시다니까. 그 경증이라고 분류하겠죠. 피 철철 안 나, 심지어 피도 안 났어. 그냥 가슴이 쪼이고 아파서 가신 거라고. 집집마다 난리예요. 집집마다 난리고 아이 없는 집 있어요. 어른 없는 집 있으니까 집집마다 지금 이게 난리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장관 차관 의료 상황 어떻게 경질 교체 요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만둘 의사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장관 차관. 지금 박민수 차관이 이제 물러나거나 조규홍 장관이 물러나면 우리 실패했습니다 하고 손 드는 거거든. 근데 국민들이 실패했다고 그러면 손 들어야지.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손 들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참. 한탄의 인터뷰를 오늘 해버렸네요. 10시 3분이나 지나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잠깐만 이거 잘 보이게 보여드릴 위로 올라가 있네 여기는. 자, 신장식 요새 이번 올해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후원금 모집에 국회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신장식 후원안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장식에게 후원을. 장식에게 후원을 제가 마지막 대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다음 주부터 목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